예, 방금 소개받은 오세관입니다. 큰 주제 이제 사포닌인데 저희들이 뭐 손쉽게 접하는 게 뭐 도라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 인삼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인삼이 그 양리 작용도 좋기도 하고 독성이 좋기 때문에 도라지는 우리 물에 담갔다 먹어야 되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그 인삼이나 홍삼에 대한 연구, 그 이제 법고 창신이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써왔던 것 또한 실험적으로 해왔던 걸 기반으로 어떻게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에도 좀 그 예방 차원으로다가 좀 효과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그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변종이 자꾸 생기고 치명률이 많이 증가된 이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 정보가 이제는 뭐 보통 국민들까지도 바이러스라든가 뭐 감염 범위 이런 것도 나오는데 한 8분 정도 이렇게 공기에 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그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제 말라리아 이런 것들 뭐 에이즈 이런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보면 결핵이라든가 또 의외로 또 설사 질환 환자가 사망률이 큽니다. 근데 지금도 큰 거는 저 폐렴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박상철 교수님처럼 노화를 많이 연구해온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나이 든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게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폐렴에 대한 효황이 적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그런 차원의 그 실험 결과들도 좀 소개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젊은 층들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 최근에는 그 폐렴 치사율이 5세 미만은 굉장히 좀 적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노년층에서는 폐렴 유병 그런 그 치사율이 별로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좀 극복하기 힘든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스페인의 통계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플루 같은 거는 되지만은 아직도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 폐렴의 그 치사율은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점 많이 알게 된 그 메르스 사태를 지난번 경험을 하면서 호흡기 질환이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폐혈증으로 많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폐렴이 이제 폐혈증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코나 입으로 많이 흡수되지만은 뭐 흡수되고 난 뒤에는 주로 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지만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용체가 다른 조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도 손상이 많이 오고 그런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보면은 그 암보다도 그런 폐혈증의 그 사망률은 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그 폐렴으로 유발된 특히 말하면 폐혈증 같은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폐혈증의 한 뭐 그 52% 이상 정도가 그 폐렴 감염에 의한 거다. 근데 폐혈증이 한번 이렇게 뭐 발생이 되면은 12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그 생존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36시간 되면 거의 0이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적은 시간 내에 그 사망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 뭐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자꾸 이제 폐렴에 대한 말씀드리냐면은 그 우리도 자꾸 이제 고령화가 점점점 아까도 박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 빨리 폭넓게 진행돼 가지고 그 폐렴에 대한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폐렴에 대한 그 백신이 뭐 여러 가지 서브타입이 들어가지고 뭐 1가까지 3가 한데 지금은 13가까지 총괄적으로 그 커버하는 그 백신이 나왔지만은 이게 폐렴이 한번 걸리고 나면 뒤에 이제 그 인플루엔자가 한번 걸리고 나면은 폐렴 그 감염이 참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보면 요즘은 DNA, RNA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단어가 되는데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의 뭐 대표적인 이제 RNA 바이러스가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대개 이제 뭐 독감같이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이제 RNA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RNA 백신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그 독감 같은 경우도 RNA 바이러스에 많이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같이 감염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제 큰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되면은 문제는 그 감수성이 뭐 세균의 감수성이 커져가지고 폐렴 같은데 쉽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루엔자가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막 약화시킨다거나 보면은 바이러스 그런 균의 그 숙주 수용체의 결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쉽게 두 번째 감염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인플루엔자 감염도 독감 같은 것도 자꾸 조심해야 되는 이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도 그런 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비드 19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균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지난번 메르스처럼 이것도 그래서 그 균줄 얘기할 때 그 바이러스 얘기할 때는 사스 코비2,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비말 감염 또는 직접 접촉에 되기도 하고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잠복기했는데 어느 경우는 그래도 2주일은 지나야지만은 좀 우리가 알 수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2주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어느 경우는 뭐 3일 만에 발병한 사람도 있기도 개인차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열 기침이 있고 근데 그런 치료제처럼 쓰는 렘데시버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것도 그 회복 시간을 조금 줄여지기도 하는데 치사율은 그렇게 크게 감소시키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려진 것들은 그 항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더라도 이렇게 빨리빨리 소실된다니까 지금은 세컨샷, 서드샷까지 뭐 부스팅 샷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같으면은 다른 질환에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항체가 생기는데 이거는 항체 그 생성률 보유율이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험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가지고 실험실에서 좀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빠는 말하는 그 선천 면역하고 그런 염증 반응에 폐렴 유발을 쉽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왜 또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가 보면은 그 수용체 ACE2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셀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수용체가 그 우리가 주로 접하는 그 코나 렁에도 있지만은 그 외에 장이라든가 심장, 뭐 눈, 리버 거의 모든 장기에 그 수용체가 많아가지고 이게 더 위험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주로 그래도 대부분이 보면은 렁에서 아주 염증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CV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호흡기 증후군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은 이제 뇌졸중, 혈액응고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수용체가 그 장관에 많아가지고 이제 의외로 뭐 위장관 질환에서 많이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현기증도 있기도 하고 또 냄새나 맛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할 때 인삼이 뭐 비슷한 질환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제 볼 때 보면은. 그 식약청에서 기능성 식품을 인정해준 인삼의 효과를 보면은 면역 증강, 그다음에 뭐 피로 회복, 그다음에 뭐 혈액 순환 개선, 그다음에 기억력 증가, 그다음 항산화, 그다음에 뭐 여성 갱년기 질환 이런 거는 기능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많은 뭐 반복해서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고. 그래서 인삼을 보면은 이제 보겠지만 사포닌이 전체 비율 때는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중요한 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것은 아까 전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폴리사카라이드가 오히려 이거 좀 더 많기도 하고 앞으로는 주안점에 대해서 연구할 대상도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인삼 액기스를 뭐 같이 먹을 때는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뭐 심지어 미네랄도 있기도 하고. 약간 이제 임상적인 실험인데 일본 그룹들이 해서 보니까 인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감기 유병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 정도다. 근데 인삼을 꾸준하게 장복한 사람들은 한 1.3%만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도 보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뭐 그런 인삼 주로 산지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기는 평생을 감기를 뭐 안 앓고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그 인플루엔자의 그런 반응, 이제 그런 면역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뭐 이거는 이태리 그룹에서 실험하는 건데 비슷하게 이것도 인삼을 투여하지 않은 그 뭐 경험하지 않은 것에서는 약 37%가 이렇게 뭐 감기를 앓았는데 인삼 투여하는 그룹에서는 한 13% 정도로 굉장히 유의하게 그런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마우스 같은 데다가 그 돼지의 H1N1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시키고 났는데 그 전에 이제 인삼으로 한 뭐 9일 정도 전처치 하고 난 뒤에 그 주위에다가 감염시키고 난 뒤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보면은 이제 몸무게가 쭉 떨어졌다 회복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점점점 죽어 나가지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인삼 투여 그룹에서는 그 체중 저하가 굉장히 감소가 됐고 그리고 또 그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서바이벌 레이쇼가 거의 유지가 잘 됐어요. 많이 안 죽고 그래서 그만큼 게 저항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이렇게 저 인플루엔자 이런 데 감염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것처럼 뭐 사이토카인은 두 가지가 있어서 염증을 뭐 보호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촉진하는 것도 있기도 한데 보호하는 그런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는 인삼 처축에서 증가가 됐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플루엔자 감염을 억제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그 감염된 그 마우스의 렁을 잘라 가지고 보면은 그게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감염시키면은 그 폐포 안에 여러 가지 뭐 데브리스 죽은 것도 막 쌓여 있기도 하고 그 침출액이 막 생기는데 그 인삼 처치구에서는 비교 저렇게 또 동그란 모양으로다가 잘 유지가 돼서 뭔가 좀 저 깨끗하게 조직을 유지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조직 손상을 억제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바이러스를 세포에다가 뭐 농도별로 처치하니까 그러면은 하이 농도에서는 이렇게 뭐 그 세포가 죽어나가는데 인삼 처치 그룹에서는 그런 죽어나가는 셀 바이어빌리티를 많이 좀 뭐 더 굉장히 억제를 했다. 그래서 잘 살게 했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비슷한 거지만 이건 폐렴균 같은 건 여러 가지 혈청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2번 가지고 해보면은 이것도 되게 보면 그 치사율이 떨어지는데 치사율을 굉장히 인삼 처축에서는 뭐 사망 억제가 됐고 또 몸무게가 뭐 떨어지는데 그걸 억제했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이거는 뭐 3번, 4번 그런 폐렴균 가지고 그 폐혈증에 대한 그 실험을 해봤더니 또 역시 비슷하게 사망률이 굉장히 좀 저하가 됐고 체중 감소가 많이 억제가 됐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감염시키는 인후부 같은 데서 보면은 그 CFU라는데 그 콜로니 그 진락 형성하는 걸 해봤더니 많이 좀 억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 렁이나 특히 뭐 혈액에서 그런 걸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진락 형성이 많이 억제가 됐다. 그리고 폐렴이 감염되면은 염증을 잘 유발하는 그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많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그리고 억제했다.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어 이렇게 그럼 인삼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느 한 포인트에 면역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딱 핀포인트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데 주로 이제 그런 면역도 우리가 보면은 뭐 B셀, T셀 뭐 이렇게 뭐 NK셀 주로 이제 림프 노드에 많이 있는 이런 것들 림프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혈액에서도 무슨 뭐 에오지노필, 바소필 이런 것처럼 있고 또 조직에서는 매크로페지가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거 많이 그 면역 기능을 하는데 각각에 대한 그런 인삼의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선천성 면역에는 주로 뭐 매크로페지 같은 비만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자연살해 세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한번 균이 한번 침입했으면은 학습이 돼가지고 기억을 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나면 공격을 빨리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비림프에서는 주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미사일처럼 주로 이제 쏴가지고 죽인다 그러는데 그렇게 작용하고 T림프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억이 형성되면은 그렇게 그런 균을 잡아먹은 조직을 갖다가 이제 딱 붙어가지고 파괴하기도 하고 또 뭐 그 T세포는 또 헬퍼셀도 있어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뭐 좋아하기도 하고 면역은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한데
저희들 인삼을 연구하는 분들이 최근에 그 고래 인삼 6대 효능에 대한 그 책을 좀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먼저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주로 그 자연적인 인네이트 면역에서 생각하는 수지상 세포에 대한 것들, 무슨 뭐 자연살의 세포에 대한 이런 게 다 각각에 대한 실험한 결과들입니다. 그래 보면 좀 매크로페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면역에는 게 선천 면역, 이렇게 뭐 그냥 뭐 직관적으로 균이 딱 들어오면 매크로페지 이런 것들 잡아먹기도 하고 수지상 세포가 작용하기도 하고, 자연살의 세포가 옛날 굉장히 면역적 얘기인데 요즘에는 시중에 가다 뭐 NK 이렇게 광고판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 면역, 한번 학습이 되고 경험이 되면은 기억을 했다가 금방금방 대응하는 주로 B셀, T셀들이 작용이 있기도 하고, 또 인삼은 뭐 자가 면역 질환에도 뭐 그 작용을 좋게 작용한다는 결과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해서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에 대해 직접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억제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체액성 면역이라는데 주로 이제 B셀에서 이뮤노글로빈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균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용들이 실험을 인삼 액기스도 해보기도 하고 뭐 진생산소 모노컴파운드 가지고 해보고 여러 실험들이 한 결과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셀에 대한 것들을 얘도 기억이 돼 있다가 그 어느 그 세포가 이렇게 감염되면 그 세포를 찾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다른 세포에 작용해서 이걸 죽여라 그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보면 아직 인삼이 그냥 항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왕관처럼 끝이 뾰족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타입이 있는데 실험을 골고루 많이 해봤는데 이런 항 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다 이런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데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다가 어느 문헌에 있다, 동의보감에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포를 가지고 균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할 때 보다 신뢰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보면은 뭐 그 바이러스하고 폐렴 동시에 뭐 방어하기는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도 그런 폐렴에 대한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백신을 두 개 다 맞으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래도 보면은 그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선천 면역을 억제해 결국 폐렴으로 다 많이 이제 사망을 한다 그리고 근데 인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폐렴 감염에 의한 폐혈증을 예방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은 또 염증 억제, 또 면역 증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면역 패스뿐만 아니라 여기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항스트레스 작용이 인삼이 뛰어납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작용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꽃 창신처럼 인삼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폐렴근 폐혈증에 대한 그 예방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사하게 이것들도 뭐 메르스 이런 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이제 그런 면역 쪽의 그 그림들은 성균관 약대 이동건 교수님이 오랫동안 실험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제 바람은 그냥 우리가 뭐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삼도 우리가 실험적 입증된 그런 항염증, 그다음에 뭐 면역 증강 효과, 그다음에 항산화 이런 것들은 다 입증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우리가 몸으로 디펜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